영상이 너무 길어 여기서 잘랐습니다. 앞부분은 먼저 본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. 그 다음 이제 산호비를 한번 살펴보면, 산호비의 생활 환경은, 솔거노비는 상전을 모시고 사니까 서양의 노예와 비슷해요. 상전을 모시고 수발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자유가 있을 수가 없죠. 자유가 없고 또 재산도 모을 수가 없어요. 그런데 이제 상전 입장에서 볼 때도 경제성이 없어요. 노비 숫자, 이 솔거노비가 많다 해서 상전한테 득택이 하나도 없어. 이게 외거노비를 만들어 놓으면은 뭐 돈이라도 들어오는데, 이거는 내가 그 집안에 정해진 일, 그 일만 하는데 노비 많아봤자 그 일에서 뭐 노비끼리만 편하지 상전한테 득될 게 없죠. 그러니까 상전은 가능하면 솔거노비를 늘리지 않고 외거노비를 늘리려고 하는 거죠. 그 다음 외거노비는 평생 납공을 해야 돼요. 공노비의 그 납공 수준하고 비슷하죠. 그런데 이제 바깥에 따로 살고 직업도 자기 알아서 직업을 하면 돼요. 그리고 축제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. 재산을 모을 수 있는 거죠. 그러다 보니까 상전보다 더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된 노비도 있어요. 이 노비를, 외거 노비를 놓고 지금 현대 직업하고 비교를 해보면 아주 비슷한 직업이 택시기사예요. 좀 이게 택시기사들한테는 미안한 얘기인데 한번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. 외거 노비와 현대의 택시기사, 택시기사라고 뭐 다가 아니고 그 개인 택시 말고 회사 택시를 하는 기사를 보면은, 외거노비는 의무가 납공을 해야 되는, 정해진 납공을 해야 되는 의무가 있어요. 이 회사 택시 기사는 산납금이라는 게 있어요. 소득이 뭐냐면 납공을 1년 동안 벌은 거에서 납공 빼고 나머지는 다 내 거가 되는 거야. 택시 기사도 산납금 내고 나머지는 다 내 거야.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뛰면 뛸수록 내가 소득이 많아요. 산납금은 정해져 있고, 이 외거노비도 납공은 정해져 있고 열심히 일해서 많이 번 돈은 다 내 거가 되는 거죠. 근데 차이가 뭐가 있냐면은, 외거노비는 자기가 하기 싫다고 안 할 수가 없어요. 그리고 대를 이어서 계속 그 일을 해야 돼, 자식들도. 그런데 택시기사는 내 하기 싫으면 사표 내면 그만이라. 그 차이가 있죠. 그 납공을, 자식을 낳아서 자식이 늘어나면 자꾸 납공도 늘어요. 그럼 택시기사는 그만, 사표 쓰면 그만이죠. 결국은 이제 요게 차이점이다,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. 외거노비는 사표를 쓸 수가 없고, 자식들을 낳으면 자식도 계속 그 노비가 돼야 되고, 또 자식 수가 많으면 그만큼 납공 금액도 늘어난다.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은, 외거노비가 좀 돈을 벌어 가지고 내 가족 숫자만큼 외거노비를 내가 구해 놓으면은, 그 외거노비가 주는 납공을 상전한테 주면 되거든요. 그럼 나는 완전히 자유인이 되는 거야.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. 노비의 의무는 자손 대대로 상전한테 복무를 해야 돼요. 그리고 노비를 매매 상속 증여의 대상물이에요. 내가 제3자의 소유물이에요. 그 대신에 국가에 대한 의무가 없어요. 병역의 의무, 납세의 의무가 없어요. 그러니까 실제로 그 양인, 노비가 아닌 양인들이 병역이나 납세 의무를 보면은 외거노비의 그 납공하고 별반 차이가 안 나요. 그러니까 이제 국가에 대한 의무가 없기 때문에, 바꿔서 말하면 양인이 국가에 지는 의무, 납세 병역 의무나 외거노비가 그 상전한테 하는 그 납공 의무나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, 그게 노비를 늘리는 아주 중요한 원인이 된다고 보이죠. 좀 먹고 살기 힘들면은 그쪽에 노비가 돼버리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. 그러면 이제 산노비의 원천이 뭐냐 한번 보겠습니다. 첫째, 하산노비가 있어요.
하사노비라는 건 왕이 내려주는 노비예요. 그러니까 왕족이라든지 공신이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하사를 해요. 그 다음에 이제 포상으로 주기도 하고 예우 차원에서 주기도 해요. 지금 그 고위 공무원이나 뭐 회사 임원 같은 경우 나라나 회사에서 차를 주잖아요. 차 주는 것처럼 노비를 주는 거예요. 그 다음에 이제 사노비가 뭐 공을 세웠다든지 했을 때 해방을 시켜주기도 하고 차출해서 다른 데 쓰기도 해요. 그랬을 때 다시 공노비를 이렇게 교체해서 주기도 해요. 그러니까 이 하사노비는 원천이 공노비죠. 공노비에서 이렇게 빼서 주게 된다. 예우 차원에 주는 것도 그렇고, 이렇게 해방 차출 교체해 주는 것도 그렇고. 그러니까 이 공노비가 하사노비가 되면은 좀 안 좋지. 사노비가 되니까 다 공노비를 선호하는데 그 선호하는 공노비가 사노비가 되니까 말하자면 좌천되는 셈이죠. 그 다음 구활노비라는 게 있어요. 구활노비는 뭐냐면 구해서 살려주고 노비를 만들었다 이 얘기죠. 기근이 들어서 굶어 죽게 된 사람을 돈 많은 사람이 구제해 주는 거예요. 그리고 이제 식량을 제공해서 안 굶어 죽게 살려놓고 나서는 이제 노비로 만드는 거죠. 그러니까 이건 주인이 주도하면은 구활노비가 되는 거예요. 그 다음 자매노비가 있는데 자매는 스스로 팔았다 이 말이죠. 스스로 팔아서 노비가 된 건데 아까 구활노비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. 기근이 들어서 스스로 몸을 팔아서 노비가 되는 거죠. 그리고 많은 빚을 져 가지고 그 빚을 탕감받으려고 몸을 팔아서 노비가 되는, 나 자신을 팔아서 노비가 되거나 아니면 뭐 자식을 팔거나 그렇게 되는 거죠. 결국은 말하자면 논리적으로는 노비가 주도하면은 자매노비고 상전이 주도하면은 구활노비고 둘 다 같은 거죠. 다른 게 아니죠. 그런데 자매 기민, 굶어 죽게 돼서 자기를 파는 사람이 20세기까지도 존재해요. 20세기 중반까지도 그 자매 기민이 있어요, 실제로.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그 인육시장에서 제가 설명을 했었죠. 사노비는 대부분이 자매노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. 스스로 몸을 팔아서 노비가 된 사람들이다. 영조실록 47년 1771년 5월 13일자에 보면은 한 도에 흉년이 들어서 사람이 서로 잡아먹을 지경에 이르렀는데도 상부에 보고도 하지 아니하고 또한 다스려 구제하지도 않았으니 이런 관찰사를 죄주지 않는다면 어찌 징계하여 두렵게 할 방법이 있겠습니까? 기민상식, 굶주린 백성들이 서로 잡아먹었다. 역사책에 많이 나오는 얘기예요. 기근이 들어서 백성이 서로 잡아먹었다는 얘기죠. 고대에는 이 관계시설이 없어요. 그러니까 저수지 같은 걸 만들어서 이렇게 물을 댈 수 있게 되는데 그게 없어요. 그리고 또 그 홍수가 났을 때 물을 빼는 그 배수시설이나 펌프시설이 없어요. 그러다 보니 노는 대부분이 천수다. 하늘에서 떨어지는 빗물로 농사를 짓는 거죠. 그러다 보니까 수재 한재가 2, 3년 간격으로 와요. 조금만 가물면은 한재로 농사가 안 되고 조금만 비가 많이 오면은 수해로 싹 쓸어 내려가 버리고 2, 3년 간격으로 계속 이렇게 수재 한재가 반복되는 거예요. 저 어릴 때라는 게 말하자면은 20세기 중반이죠. 20세기 중반 그때도 그 저희 고향 마을의 그 앞에 그 들판은 1년에 한 3번, 4번은 12방천이 한 방천이 돼요. 그러니까 물이 잠겨가지고 이 나눠진 방천이 하나로 다 통합돼 버리는 거죠. 이런 수해가 20세기 중반에도 있었어요. 뭐 지금은 참 보기 어려운 일이지만 해도. 태종실록 1년 1401년 5월 26일에는
근래의 수재와 가뭄으로 곡식을 거두지 못해서 가난한 백성 중에 빚을 진 자는 더욱 공공해져서 갚을 길이 없는데 물주는 반드시 본전과 이자를 다 채워서 갚으라고 독촉하기 때문에 심지어 자기 몸을 팔고 자식을 팔기도 하니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. 이 기근이 들면은 그 몸을 팔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죠. 60년대까지만 해도 보릿고개가 있었어요. 이 보릿고개라는 게 양력으로 4월, 5월 보리 그 수확하기 직전인데 먹을 게 다 떨어졌고, 그 당시만 해도 저 어릴 때 직접 눈으로 본 것만 해도 그 식량이 떨어져서 보리 잎사귀를 잘라다가 죽을 끓여 먹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. 그래, 촉은 목피, 나무 껍데기, 뭐 풀뿌리, 그 소나무 껍질 이런 거 벗겨서 먹고 이런 걸로 연명하는 경우가 60년대까지도 있었어요. 저희 고향에 가면 죽뱀이라고 불리는 논이 있어요. 기근이 들어 굶어 죽게 되니까 논 주인이 죽 한 그릇하고 바꿔 먹었다 해서 죽뱀이에요. 이렇게 자기를 파는 일은 그리 그 희귀한 일이 아니었다, 고대에는. 여기에 대해서는 그 인육시장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결국 무산자, 재산이 없는 자가 살아남는 방법은 임금 부자한테 투탁하는 게 불가피해요. 임금 부자한테 투탁을 해가지고 뭐 장리곡을 얻어서 먹고 산다든지 아니면 몸을 팔아서 노비가 된다든지, 어쨌거나 이 부자한테 가서 투탁하지 않고는 살아남기가 힘든 거죠. 그리고 이제 1960년대까지만 해도 머슴도 있고 식모가 있었어요. 지금은 식모라는 말이 없어지고 뭐 가정부 그러기도 하고 뭐 도우미 그러는데, 옛날에는 머슴이 있고 식모가 있어요. 머슴은 남자가 집일 하는 사람이고 식모는 그 밥도 하고 이제 가정일 도와주는 사람이죠. 그런데 이 머슴이나 식모가 되려면은 그 주인집하고 적어도 사돈네 8천 정도 인연은 있어야 할 수 있어요.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. 왜냐? 머슴이나 식모가 되고 싶어 하는 사람은 많고 머슴이나 식모를 쓰려는 사람은 적기 때문에 이 사돈네 8천 정도 인연이 없으면은 그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. 그러니까 구할노비나 자매노비도 그 상전되는 사람하고 적어도 사돈네 8천 인연은 있어야 구화를 받고 내 몸을 팔아서 그 노비라도 될 수 있는 상황이었을 것이다, 이런 얘기죠. 결국은 이렇게 해서 살아남은 인연으로 뒤에 가서 이제 그 성씨도 그쪽 성씨로 투탁하지 않았을까,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. 정리를 해보면 노비는 서양의 노예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어요. 뭐 자유롭게 살면서 원하는 직업에 종사를 하고, 제가 그 노비에 대한 오해에서 설명을 다 했었죠. 그리고 재산 축도 가능했어요. 거부가 된 노비를 제가 그 설명해 드린 적도 있죠. 그 출사해서 배설을 받게 됐어요. 이상 그 노비의 원천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. 그러면 이제 다음번에는 그 투탁인들은 누군지,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투탁을 할 수밖에 없게 됐었는지,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